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면역력 저하로 유산균 챙겨 먹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기후변화 외길 인생 20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글도 쓰고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하고 전기차도 타고 관련 회사에 투자도 하고 있는 김재석입니다. 네, 유튜브에 데뷔한 차윤탁입니다. 김나연 선생님 요즘 건강이 참 문제인데 어떻게 맞아요. 유산균도 챙겨 드시게 됐네요. 면역력이랑 상관있습니까? 그렇대요. 네. 저도 친구가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계속 막 감기 걸리고 편도염 걸리고 이러니까 유산균 먹으라고 하길래 유산균이 무슨 면역력이랑 관련이 있냐고 했는데 다큐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캡처한 거를. 네. 근데 장에서 그 면역 물질 분비가 되게 많이 된다고 그 유익균으로 장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최근에 유산균 홍보회사 면접 보고 오신 거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네. 뭐가 좋은지도 몰라서 이거 먹어보다 저거 먹어보다 막 바꾸고 있어요. 김나연 선생님 주변에서 건강을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막 홍삼도 갖다 주고. 맞아요. 네, 저 김나연 선생님 다 같이 키우고 있는데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아프면 남이 하더니 떠맡아야 되잖아. 네, 김나연 선생님 아프면 관련 지금 회사에 투자하고 계시다고 지금. 네. 네, 저는 몰빵이니까 기후변화의 커리어와 자산과 모든 거를 제가 걸고 있죠. 네. 또 비영리 단체에서 또 팟캐스트를 하니까 이제 약간 그 선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편집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데뷔를 했는데 아마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그린피스 유튜브도 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똑이라고 이제 팽수랑 이제 열애설 겸상했던, 났던. 겸상했던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좀 과학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질 않고 재미 그렇지 위주로 좀 않아요, 찍었어요. 우리. 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좀 스포를 해서 드리면 이제 해양 생물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막 네. 수산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얼마 정도 뛰는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영상 나오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대본을 팩트 네. 체킹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무시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네, 김재수 선생님 막 코멘트 다른 게 엄청 다 부정적이로 이거 안 돼요. 원탁쌤도 대본에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저세상이다 보니까 너무 저세상. 저세상 텐션. 그래가지고. 네, 근데 심해, 유튜브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봐, 자극적으로.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좀 데뷔를 했고요. 저의 얼굴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가서 보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네. 이거 구독자 구독자 떨어지는 거. 떨어져. 그러니까. 나 이거 참. 네. 댓글이랑 또 이제 후원이 또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한번 네.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네. 네, 구글플렉스 님이 이제 그 반송 사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책이 안 왔네요. 공개 방송하게 되면 꼭 갈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공개 방송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공개 방송 하는데 10분 이상 오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10분 정도만 오셔도 감사할 네. 것 같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슬픈 소식이 제주 말차 라떼 님도 책이 말차 방송돼서 라떼님? 네, 네. 돌아왔어요.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돼요. 제주도에서 돌아왔는데, 네. 먼 길에서 갔다 오고. 네, 막 다 찢어져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봉투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선물을 또 못 받으시고 다른 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드렸는데. 등기로 자꾸 발송을 해가지고. 네, 이게 우체국 이제 집배원분들이랑 인연이 아닌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송이 됐는데 나중에 듣기로 하지 마요. 그냥 네. 눈앞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 네,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동백꽃 필무렵 님이 네. 29회 2020년 붓바살바가 소개하는 세상을 바꿀 기술 3가지 듣고 네, 이분 건 패스해요. 어차피 100개씩 우리 후원해 직원이잖아. 주셨습니다. 근데 직원분이에요. 예, 지금 이분이 어떻게 아이디를 만들게 됐는지 제가 네. 물어봤는데 홍삼도 드린 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저한테 홍삼 주신 분인데 네. 이렇게 팟캐스트 들으면서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팟캐스트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를 또 틀어 놓으셨대요. 근데 그게 동백꽃 필무렵이어가지고 아이디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거 홍삼도 드리고 후원도 하고 이거. 네. 그런데 이분 저희 월급이 충분하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후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애청자시죠?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저희 애청자분이신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아마 이게 그 내용이에요.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관련 무슨 서명을 하나 봐요. 그 관련 과에서 원자력 발전소 이 비싸게 지었는데 냅두자.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그린피스 후쿠시마 관련 보고서와 여러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대안이 있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 이게 진짜 참 어느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긴 하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원자력 관련 열심히 공부를 해서 관련 과를 갔는데,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원자력 또 해체 관련해서도 큰 기술이거든요. 이것도 이런 쪽도 생각 좀 해보면 그렇다고 참 뭐 이 전공 선택하고 배웠다고 해서 이게 위험하고 한 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뭐 네. 10년 안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사라지는 기술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산소 배출 위주로 세금도 매긴다고 하고, 그렇죠. 네,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금 또 다르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야 자기들 생각대로 뭐 이렇게 주장하고 서명받고 할 수 있는데,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그 원전은 사고 한 번 나면 정말 국가가 휘청할 정도의 뭐 피해가 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다 그런 걸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뭐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지금 이제 원전을 계속 뭐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좀 시장성이 없는 좀 무책임한 뭐 그런 거라서 네. 좀 이제 좀 눈을 떠야죠 그런 거에. 예. 우리나라는 사실 원전 그 밀집도도 되게 높고 원전 그 반경 뭐 몇 킬로미터 이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반경 그 킬로미터도 되게 적은 편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부산에서 액션 해가지고 그걸 네. 좀 바꿨잖아요. 그런 거 좀 알릴 수 있고 하도록, 그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원전이 그런 위험이 없다면 사실은 있으면 너무 고마운 기술이거든요. 네. 이산화탄소 같은 거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후쿠시마 사태도 보면 나오듯이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나면 너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혜택 받던 거 다 날리는 막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근데 그 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나오고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시는 분들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리고 탄소 배출이 안 되는 기술 중에 깨끗하고 위험이 적은 것과 몇만 년 동안 처리도 못할 폐기물이 나오는 것과 그 좀 자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막 원전이 싸다고 하는데 싸지가 않아요. 그 처리 비용 같은 거는 거의 지금 옆 나라에서 처리 못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맞아요. 예. 지금 바다를 흘러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해양오염수. 예. 설마 했는데. 나라에서 터져도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피해가 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너네도 막 뭐 보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냐. 그 총리가 싸가지 없게. 걔는 원래 싸가지 없잖아. 그 나라 좀 싸가지가 없게 그렇게 말을 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000원님이 또 저희 붓바살바가 소개하는 세상을 바꿀 기술을 들으시고 1000캐시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가심이 너무 좋지만 조금만 더 정리해서 많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가 좀 안 됐고 말씀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적다 그래서 제가 좀 요번에 좀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00원님이 또 아프다니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김난선의 팬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계속 아프다고 얘기해야 될까봐. 그래가지고 언제나 모두 건강하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또 1000캐시를 또 후원해주는데 꾸준히 후원해주고 계신데 생활에서 태양광을 보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좀 길어서 네네. 짧게 요약하자면 네네. 그 울산 종합운동장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이 있더라.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아니면 뭐 학교 운동장 뭐 관람석 지붕이나 이런 뭐 대형 체육시설 지붕 같은데 막 지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데가 되면 좋은데 학교는 학교장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요. 왜요? 이제 혹시라도 네. 그래서 관람석 학교 운동장 관람석 지붕은 네. 지금은 그냥 뭐 플라스틱 판때기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전기 시설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뭐 딱 또 전자파, 중금속 이런 게 막 떠오르고 그게 팩트가 아닐지언정 여러 뭐 매체와 뭐 유튜브의 가짜 뉴스들 같은 게 진짜인 양 이미 퍼져났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제 안 좋아졌거든요, 태양광이. 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학교장님이 그 진실을 파헤쳐서 학부모와 싸우면서 발전소를 짓겠다는 분들은 전국에서 한 2분 반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학부모 1대1로 싸우면 못 이겨. 학부모 몇 명인데. 그렇죠. 예, 꼭 이걸 왜 해야 되냐. 뭐 여기다가 이러면 거기서
딱 그 예상이 되잖아요. 교장님 되시면 레벨이 만렙이거든요. 네, 그쵸. 내가 딱 감이 와. 아, 이거는 괜히 했다가 막 그치. 시끄러워지는 게 싫다. 나 2년 있으면 은퇴하고 그래, 맞아. 연금 나오고 이러는데 잘 명예롭게 퇴진하겠다. 네, 또 참 교육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여기다가 딱 설치하면 이게 교육적으로 좋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나간 교육자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만렙인 분들이 또 이제 이 게임을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옛날 마인드셋이 좀 있으시고 네. 좋은 교육자일전정 거기까지 못 가시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로 건물에 이미 지어진 거에 올리는 거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크레인으로 막 뭐 이렇게 뭐 따로 올려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봇대가 그 없어지고 지중화된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곳은 또 거기다가 태양광 해서 연결하려면 네. 콘크리트를 깨고 그게 또 비용. 가스관을 피해가지고 네. 파서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예. 그 또 하나는 오래된 건물이면 한 10년 있다가 때려 부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한 3, 40년 쓰는 걸 올리면은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또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예, 되면 좋고요. 뭐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큰데 현재 뭐 제도와 인식 이런 거에서는 조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좀 바꾸는 여론 조성이나 이런 거를 각자 지자체 뭐 사시는 분들이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네,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고, 왜냐면 지금 호주 보세요. 막 진짜 정말 저런 선진국이. 진짜 말도 안 되죠. 나는 요즘 너무 불안한 게 이렇게 너무 기후나 이런 게 급변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면. 3개월 넘게 계속 산불이 4개월. 네. 거의 3개월 넘고 4개월째. 예, 그쵸? 예. 9월에 시작이 네. 됐으니까. 그 호주 산불, 뭐 베네치아 뭐 계속 홍수나고 네.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홍수가 심했어요. 네. 예, 이런 게 잘 좀 보도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는 확실히 진입했다. 저도 좀 불안합니다 많이. 예전보다 더 그래요. 2020년에는 좀 대승적인 이런 결단이 났으면 좋겠고요. 네. 필요합니다. 네, 또 아이러브 아이님께서 또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좀 하시나 봐요. 그래서 테슬라 종목이 어떠냐 했더니 그 지인께서 거기 아동 노동 착취 이슈가 있어서 투자 안 한다. 지인이 굉장히 도덕적인 분이시네요.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한 IT 회사들이 코발트 채취 시 아동 노동 착취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묵인했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 기업 중에 테슬라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냥 애플도 배터리를 있고 쓰는 네. 네. 그런 물건을 만드는 것들이 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제 생각으로선 말씀드리면 이거는 진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공급망 관리. 이거는 대기업이 좀 도덕적으로 책임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네. 가만히 가서 이런 원자재 공급하는 거 현장 다 봤을 테고. 근데 지금 이익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이거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스타벅스 같은 데서 공정무역 얘기하잖아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사실 이 배터리에 네. 들어가는 이 희귀금속들은 늘 인권 문제랑 이제 환경 영향 얘기가 빠지지가 않는 주제인데 네. 이건 진짜 윤탁쌤 말처럼 기업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죠. 그 DR 콩고 같은 데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정치 세력이 이런 거를 또 붙잡고 거기서 이제 얻는 돈으로 또 이제 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더 쓰거나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부패 지수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대기업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BBC에서 이렇게 좀 찾아냈네요, 이걸. 네, 제가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네. 제 의견을 드리자면, 네. 네,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까 도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다른 종목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네. 예, 왜냐면 이 댓글 다신 분의 지인인데 네. 석유 이런데 뭐 원유가 오를 것 같아 투자를 하면서 테슬라는 배터리 문제 있다는데 뭐 안 해요. 실망이야. 이런 분들 제가 본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석유가 지금 석유서 산업이 제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게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물질을 만들기도 그러니까 생산해서 팔기도 하지만 대기 오염도 사실은 석유 제품 때문에 많이 네, 유발되고 맞아요. 거다가 전쟁도 많이 나요 석유 때문에 정말 요번에도 우리 지금 그치. 미국에서 호르무즈 네. 파병 얘기하잖아요. 갔다가 그거 거기 석유 때문에 석유가 있는 곳이니까 중요해서 가는 거지 뭐
평화 유지와 인권을 위해서 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네. 미국이 뭐 중동까지 갈 일이 뭐 있어. 갈 일이 뭐 있어요. 그 미국인 25% 네. 여권 있는 사람 그거밖에 없다는데. 네. 그 석유 자원이야말로 정말 옛날에 이제 유조선 같은 것도 이제 사고 나면은 엄청난 환경 피해 입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서 유가 오른데 원유 ETF 사야 되나 뭐 이러면서 갑자기 테슬라는 그냥 뭐 이런 문제가 있다니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판이 이게 코발트가 분쟁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미 IT 업계에서는 이걸 나름대로 줄여보고 관리하려고 했던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지역에서 이제 구하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콩고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싸게 나오니까 딴 데를 사실 개발할 뭐 경제성 같은 게 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이걸 모르고 있었냐 아니에요. 이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코발트 함량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렇죠. 줄이는 방향으로 더 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한 면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지금 위험한 배터리 쓰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코발트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들어가 있지만, 안에서 막 폭주해가지고 불이 난다든지 이런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코발트를 줄인다는 건 뭐예요? 그런 리스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동 인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고 비싸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 비판하던 사람들이 그 디테일을 보면 와 테슬라는 엄청 줄였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함으로써 석유를 굉장히 사용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그 코발트를 지금 100% 뺄 수 있느냐? 그러면 코발트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차를 안 만드는 게 과연 그럼 정의롭고 정말 도덕적인 거냐? 지구온난화 관점에서 보면, 기후위기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알고 있고, 줄이려고 노력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이 줄였고, 그 테슬라는 아예 분쟁이 없는 곳에서 그러면 코발트를 캐려고 광산업 진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아예 캐나다든 뭐 어디 가서 노력을 하고 있었네요. 네, 이만큼 노력하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 전선의 말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석유나 이런 걸로 전쟁이 많이 나고 전쟁 고화도 생겨나고 하는데 약간 이쪽 전기 쪽 업체만 너무 강한 높은, 잣대를 네, 들이대고 네. 있는 것 같고 아니냐. 그렇지만 테슬라는 이런 거 알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근데 이게 막 그 테슬라 하나가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전체 산업계가 다 같이 그 뭐 DR 콩고의 정치적 상황도 엮여 있을 것 같고 그쵸. 정말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기후 변화 지금 뭐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 쉽지가 않잖아. 한번 생각해볼 댓글을 달아주신 아이러바이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번 오늘 본격적인 소식 한번 달아봐야 되잖아요. 네. 네, 저희 오늘 사실 본격적인 소식 다룬다고 했는데 소식은 없고 코너 위주로 다룰 것 같은데 코너 내용이 또 알차기 때문에 한번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코너 주간 전기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김 네, 선생님? 뭐 올해 첫 에피소드니까 이제 작년 한 해 전기차 판매는 어땠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제도가 도입돼서 전기차 구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해요. 한번, 보조금이나 전기 관련한 것들. 네, 좀 네.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작년 실적을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예, 왜냐면 2018년도에는 보조금이 한 2만 8천 대인가 7천 대인가 정도 주는 거였고 3만 대 정도? 예, 그래서 3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네. 2019년도에는 4만 3천 대가 보급 목표였는데 실제로 팔린 거는 이제 그 국산차 통계를 보면은 3만 대가 채 안 됐어요. 예, 수입차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판매량이. 그래서 목표 미달이 났습니다. 예, 보조금을 다 못 썼어요. 예. 왜 이렇게 생각보다 덜 팔리는 거죠? 이게 2019년에 2018년 대비 보조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또 이제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 내년부터는 그 뭐 충전비 할인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진다. 예, 이제는 이제 한물 갔다. 지금 사봤자 혜택도 못 본다. 뭐 이런 게 많이 퍼졌었고 그리고 혹시 TV나 이런 데서 뭐
전기차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드라마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못 봤어요. 네, 열심히 판촉하지 않아요, 이게. 어. 이게 시장 경제에서 뭔가 광고도 하고 자꾸 무슨 구매욕을 불러일으켜줘야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아, 저 하나 본 거 있다. 안 제주도 봤다고 했죠. 갔을 때 제주도 자체에서 이제 네. 전기차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걸 띄워 놓더라고요, 영상에. 네, 아, 제주도에서. 네, 근데 그게 제주도도 미달랐어요. 어. 아, 제주도도. 네. 2018년도하고 19년 사이에 보조금이 한 300만 원인가 줄었고, 세제 혜택도 조금 줄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한 해에 한 400만 원이 비싸져 버린 거예요. 4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움찔하는 거죠. 예. 저 같은 건 2017년도에 샀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2019년도에 보조금이 한 거의 한 4, 500 정도 줄었으니까 차이가 차값은 좀 똑같은데. 있네요. 예. 자, 그래서 뭐 그래도 일단 뭐 순위를 보자면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거는 코나 13,000대 정도 팔렸고요. 코나가 뭐 기아인가요? 어디 뭐 아니, 현대. 어. 현대 거고 소형 SUV인데 네. 제가 지인한테 판 게 한 3대 정도 돼요. 그래서 0.022079993% 정도를 제가 판매 기여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3.14 1592 파이 말씀하신 중. 아, 뭐, 그쵸. 전 정확한 이제 경제 팟캐스트잖아요, 우리가. 네네. 참고로 이제 코나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예. 그리고 2등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량 2등은 니로. 기아 니로가 5,999대가 팔렸습니다. 예. 네. SUV가 사실 좀 인기는 인기예요. 예. 그다음에 3등으로 팔린 거는 GM에서 쉐보레 볼트. 우리 단지 있어 이거. 아, 오케이. 네, 예. 주차돼 있어. 4,037대가 팔렸는데 참고로 볼트가 미국에서 잘 안 팔려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GM이 고민이 많다는 것 같고요. 좀 약간 볼트가 약간 좀 사이즈가 큰 경차 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약간 조금 그러지 않을까. 좀 애매해요, 약간. 어. 예. 근데 볼트는 이제 장거리가 주행 가능했던 최초의 모델이라서 네. 뭐 그리고 저기 작년 말쯤에 세일 많이 했대요. 예. 근데 또 이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런 건 취향이니까 모양은. 네, 취향. 예. 네. 저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첫 행보가 올해 그 친환경차 수출 뭐 기념식 이런 거였거든요. 네. 진짜요? 네, 전기차가 이게 핫한 아이템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전기차 국내 판매는 이제 정체를 했지만 해외 수출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물론 양자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18년도에 27,000대 정도를 수출했는데 네. 2019년도에 63,000대를 수출했어요. 와.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 차 판매량은 줄고 있거든요. 네. 예, 줄거나 정체 뭐 이런 수준인데 전기차 수출량은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렇게 수출은 진짜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국내에서는 잘 못 파는 거야. 국내에서도 좀 많이 팔았으면 좋겠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현대나 기아가 그 전기차 홍보를 꽤 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앞서가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7g/km. 그거 약간 구라예요. 유럽연합이 9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강제성의 차이인가요? 벌금이 유럽은 이제 세게 때리는데 올해부터 어마어마하게 때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뭐 하면 벌금 때린다는 거야?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넘어가는 평균 경우. 배출량을 네. 차를 판 거를 다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 CO2 배출량이 얼마다 해가지고 자동차 제조사에 벌금 매기는 거. 네. 벌금 매기는 건데 유럽은 뭐 1g 오버하면은 거기에 한 12만 원씩 해서 곱하기 차 대수 이래 버리니까 뭐 몇천억까지 갈 수도 있고요. 뭐 네. 조 단위로 가는 수도 있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뭐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인가? 뭐 아, 예. 자, 그래서 그 전기차가 작년에 많이 더 판매되지 못한 이유가 이 혜택이 줄어든다라는 그리고 소문인 것 같은데 진짜로 혜택이 많이 줍니까? 2020년에 전기차를 타면 손해입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정책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굉장히 말이 많았던 충전비가 2배로 뛴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50% 할인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6개월 연장을 일단 하고 네. 그리고 2년 반 동안
점진적으로 혜택을 줄인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아예 안 주면 뭐 기름값만큼 많이 드나요, 충전이? 지금은 기름값 대비 한 15%, 뭐 10%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그걸 2배로 올려버리면은 뭐 한 최대 한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아직도 기름값이 뭐 훨씬 싸죠. 1,000원이면 그리고 또 전기차는 그냥 400원에 충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혜택 없어져도. 거기까지 갈 때까지도, 그러니까 40%까지 갈 때까지도 3년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또 전기차가 잘 안 팔리면은 또 연장 될 확률도 있죠. 예. 지금은 혜택을 줄여도 사겠지 했다가 생각보다 안 팔리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요. 예. 전기차는 취득세가 2년 동안 감면되는 게 있었는데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그 2년 연장됐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취득세는 140만 원 감면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도 400만 원까지 또 감면. 그러니까 수소차가 좀 더 혜택을 더 받아요.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이 줄어들었어요. 네. 1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제 올해에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대수는 약 7만 대 정도. 네. 예. 7만 대 정도고 작년에가 한 4만 대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수소차에 대해서도 한 10,000대까지 보조금을 준다는 걸 확정됐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예상보다 혜택을 그렇게 빨리 주는 거죠? 이게 뭐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줄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뭐 벌써부터 줄인다라고 뭐 이러는지 보급 별로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이제 아마 뭐 현대차의 생산 계획 뭐 이런 것도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과하게 주는 게 있었긴 했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나라별로 했을 때. 진짜요? 예.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현대나 기아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값을 좀 싸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력은 별로 좀 안 보이고 차값은 안 떨어지는데 보조금만 떨어져 버리니까 원래는 배터리 값이 떨어지니까 차값이 떨어지니까 보조금을 줄여도 되겠지 했는데 지금 보조금만 떨어지고 차값은 유지가 되니까 이제 판매에 영향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보조금이 또 줄긴 합니다. 100만 원 줄어들어요. 작년보다.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듭니까? 작년에는 국가보조금 900에 지자체에서 보통 한 500 그랬는데 네. 올해는 일단 국가보조금이 800만 원으로 줄어요. 100만 원이. 지자체 보조금도 아마 조금은 떨어질 것 같아요. 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한 1,400, 300 주던 거를 지금 한 1,200. 1200, 네. 1150, 뭐 1100 네. 이 정도 떨어지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소음이 너무 없어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미 그 주행 중에 소리가 나는 게 장치를 넣어놓은 차들이 많이 있었고 없는 차도 있었고 근데 제 차는 원래 있었어요.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 너는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니까 옆에 온지도 모르고 하니까. 위험하다 말이 많으니까 아예 2020년 7월부터는 의무화됩니다. 소리를 좀 넣게. 예, 인공적인 소리 넣는 걸로. 예. 그리고 재밌는 소리를 넣었으면 좋겠다. 예, 그것도 잘하면 재미있는 특색이 나게 할 수 있죠. 뭐 컬러링처럼 돈 주고 팔면 되잖아. 예, 옵션으로 그냥 페라리 뭐 소리 넣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은데. 페라리인가 돌아봤는데 이제, 아이오닉 이런 걸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제도는 거기까지고요. 올해는 새로운 완전 모델이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종류는 많은데 쓸데없이 비싼 뭐 별로 팔리지도 않을 차들은 제가 소개를 딱히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잘 팔릴 수도 있죠. 예. 근데 막 1억 2천, 1억 5천 막 이래요. 잘 팔릴 거예요. 우리나라 뭐 고급차 시장에 엄청난 마켓이잖아. 예. 아무튼,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그거는 제가 아는 분들은 별로 안 그래서 모르겠고. 부자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네. 제가 그나마 좀 나아요. 예. 근데 하나 주목할 만한 모델은 르노 조에라고. 네. 저기, 일본에서 탈출한 카를로스 고니 CEO 아직도 있나? 완전히 탈출했고. 네.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기고. 맞아요. 뭐 악기 케이스에 몸을 모로코로 숨기고, 갔나? 맞아요. 나왔대요. 그죠? 네. 예. 모로코가 아니라 어디지? 부인 레바논. 태어난- 레바논. 레바논. 예. 아무튼, 예, 그렇게 탈출한 CEO가, 콘트라베이스였나? CEO가, 그 사람이 CEO로 있는 회사라서 조금 믿업지 않은 면이 있긴 한데, 그게 막,
그 사람 일본 사람들은 완전 다르게 생각하다. 그 사람이 엄청 많이 착복을 했다는 식으로 생각. 닛산 완전 말아먹었다 이제. 예, 닛산 또 근데 닛산 또 살려놓을 때는 또 왜 언제고. 그때는 완전 영웅이었죠. 그리고 르노가 닛산보다 차를 훨씬 적게 판다면서요. 닛산이 훨씬 사이즈 크다면서요. 뭐 아무튼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네. 거기서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게 3세대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2번이나 이제 개선된 모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LG 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외제차인데 그 핵심은 이제 국산 국산이 들어가 기술. 있는 가격대를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한 3천만 원대라고 하는데 네. 이건 이제 3,950만 원 정도 얘기한 거겠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거기에 보조금이 붙으면 또 나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제 내려가는데 네. 이제 보조금이 줄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준준형급 정도인데 네. 한 2,800 이래 버리니까 초기 구매 비용에서 뭐 아반떼 이런 건 한 1,600, 1,700 이러니까 초기 구매 비용이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해요. 이게. 예. 그래서 뭐 어서 이제 기사가 막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한 2만 대 정도 팔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물량은 좀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 선택폭이 넓어지면 좋죠. 근데 이 초기 구매 가격이 좀 만만치는 않다. 좀 아쉽게도. 예. 마지막 하나 덧붙이자면 어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차를 처음으로 소비자한테 인도를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CEO 앨런 머스크가 춤을 췄어요. 뭐 너무 춤춘 것까지 좋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TMI. 네.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나도 가끔 춤춰. 그 화장실에서 씻을 때. 그것 때문에 네네네. 이게 이 상하이 공장에서 인도식이 네. 전 세계에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 춤춰가지고. 이게 되게 핫했구나. 이거를 이게 그걸 보도하는 CNBC 이런 데서 네. 분명히 몇 번씩 봤을 테지만 우리가 안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보면 정말 볼만해요. 예. 상하이 공장을 열었다는 것은 중국 시장에 이제 막 엄청 공격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한 일주일에 3,000대씩 만들어서 네. 하고 모델 Y라는 그 그러니까 중준형 SUV도 또 생산할 거라고 발표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지 않냐. 그래서 중국에서 디자인해서 전 세계에 팔리는 전기차를 엄청 아부를 했구만 또. 뭐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상하이 공장이 네. 10개월 만에 완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부에서 네. 전폭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근데 중국 정부 자체가 전기차 엄청 밀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는 제가 CEO라도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 공장을 10개월 만에 지을 수 있게 다 밀어주고 또 열심히 또 일하잖아요. 그 아시아 사람들이 보통 뚝딱뚝딱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서로 분위기 너무 좋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중국의 자동차 회사는 무조건 합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처음으로 예외를 줬어요. 예외를 줬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중국 시장 진출한 한국 기업 중에 네. 그 합작으로 다 들어왔다가 합작으로. 야금야금 뺏겨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예외로 줬다는 게, 네. 뭐 믿을 순 없지만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니, 진짜 뭐 믿을 수 없어, 진짜라니까. 아니, 뭐 나중에 또 어떻게 했지? 뺏으려고 어떻게 해야지. 그거? 뭐 그거는 이제 봐야겠지만. 네. 왜 진짜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한번 볼게요. 네. 저도 현차에서 일할 때 네. 중국 공장 가지고 문제 많다고. 문제 많죠. 네. 우리 말 안 듣는다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아니, 왜냐면 현지 지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현지 의견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근데 재밌는 건 테슬라의 주식의 5%는 텐센트라는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고, 네. 중국 자본도 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섞여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또 테슬라 얘기가 나왔지만은, 테슬라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네. 작년 중순에 200 정도였는데, 200달러였는데 지금 막 거의 500까지 올라갔고, 좀 테슬라가 뭐, 머스크 회장이 춤출만 하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인데 특정 종목을 선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들으시고 이제 책임감 있는 투자 저희가 당연하죠, 그거는. 네, 지금은 근데 뭐, 아무튼, 예. 근데 네, 그렇더라. 네. 네, 전기차 회사가 굉장히 이제 인정받는 면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 왜냐면 알겠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고, 네. 테슬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새로 짓고 막 하면 되니까. 예. 네, 김준수 선생님 전기차 소식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람 잘 날 없는 지구재난 방송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네. 잘 수가 없어요. 이제. 네.
오늘은 이제 각국 정상들 신년사를 좀 준비했는데 네.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얼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우리는 있어요. 구정이 있으니까. 네. 네. 뭐 마치 사막에서 이제 물이 반이 남았는데 네. 반밖에 안 남았네. 아, 이거랑 그렇네요. 예. 반이나 남았네. 이런 거죠. 네. 긍정에 또 이제 또 아니 아직 1월 초인데 뭐. 그럼 그렇죠. 예. 아직 얼마 안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예. 그냥 엄청난 해석을 붙이잖아요. 네. 가치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정보 네. 가치가. 뭐 각국 정상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아니, 뭐라고 알아볼까요? 네. 떠들었나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아예 신년사에서 기후변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년사에서 네, 특히 이분이 본인은 이제 65세인데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을 때 우리 미래 세대에 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후변화의 피해. 그리고 저는 이분 연설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네. 기후변화는 현실이다.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이다. 아, 근데 한 나라의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은 뭐 산업이나 재계나 이런 데서 다 이거 듣고 이제 딱 눈치챌 거 아니야. 아, 시그널 시그널.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약간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사실은. 어떤 거요? 65세이면 네. 이미 유럽도 폭염이 벌써 2번이나 지나갔는데 네. 네. 이분 어차피 이 사람이 뭐 평생 총리인가? 그만두고 이제 하면 시골 노인일 텐데 뭐 그냥 시골 노인은 아니겠죠, 사실. 에어컨도 강연 다니면 뭐 2억씩 꽂아주고 막 그럴 텐데. 아, 그럴 수 있죠. 네네. 그 20만 유로 이렇게. 네. 자, 근데 하나 좀 이게 잊으시면 안 되는 거는 그 65세던 70세던 영향을 받는다. 이미 특히나 받고 예, 있고. 노약자가 되기 때문에 몸에 정력 떨어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의 뭔가 얘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는 이제 본인은 겪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겪을 수도 최악까지는 안 그렇죠. 겪겠죠. 예. 겪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나 손주 세대들은 이걸 분명히 겪게 될 테니까 우리가 좀 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라고 해서 주저할 게 아니라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게 독일이 기후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생태학, 경제학, 사회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네, 맞아요. 한 나라의 총리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힘을 쏟는다고 얘기한다는 게 참. 이게 사실 네. 방향성을 다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들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제 그 정책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김 교수님 또 한번 평가 한번 들어가야죠. 이게. 네, 뭐 메르켈 총리의 또 직접 평가하는 우리 스페셜리스트. 조금 뭐 긍정적이죠 이런 얘기를 전면적으로 네. 했다는 거는 네. 예, 다만 이게 2010년이나 한 2005년 정도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빨랐으면. 네, 그게 안 된 건 좀 아쉽지만 뭐 네. 정치인들은 위기감이나 국민들이 체험을 안 할 때 또 이걸 얘기하면은 바로 그냥 이제 실격 내지는 탈락하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처지인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좀 약간 이해는 가고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전기차로 전면 전환한다거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네. 전환을 서두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제 폐쇄를 하기로 데드라인 정하고 뭐 보상하기로 하고 이런 거 정리도 좀 했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는 다음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그걸 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챙기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리더십을 보였다가 좀 주춤했는데 다시 좀 제대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래서 요즘 또- 궁금한 게 네네. 이렇게 특정 언론에서 독일이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줄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지금 김 선생님 말로는 폐쇄를 하기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늘은 건 맞고요. 왜냐면은 뭐 잠깐 어쨌든 공개는 해야 되니까. 일시로 잠깐 늘었었는데 사실 요건 제가 숫자를 안 가져왔는데 작년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전 폐쇄를 몇 개 하면서 일시적으로 늘었던 게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좀 많이 내려왔어요. 한 7%가 내려왔대요. 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독일이 석탄 많이 썼다 탈원전하면서 그거는 이제 가짜 뉴스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잠깐 늘린 걸 가지고 원전 없어지면은 석탄 발전소 계속 늘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독일이 올해는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올해부터 이제 탄소 배출량 가격제 도입하잖아요. 아, 맞아.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통이랑 난방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로 6D나 이런 거랑 아주 맥이 상통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었나 봐요. 근데 이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탄소 배출 감축에 이제 부담도 느낄 수 있고 뭐 지금 산업계가 뭐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에게 되게 필수적인 뼈대가 될 거다. 이렇게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땠습니까? 이탈리아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네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베네치아 홍수가 사실 엄청 심했잖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지난해 11월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 번이 있었는데, 조수 수위가 187cm. 사실 다 187cm 안 되시잖아요. 아, 뭐, 제 희망 키긴 한데요. 더 안 크네요. 커봤자 네. 음식만 네. 더 춥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도시의 80% 이상이 침수되고, 뭐 당연히 주택이나 뭐 상점이나 문화 유적까지 다 침수가 되고 피해를 보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는데, 베니스의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네. 이게 전체 손실액이 이제 추산된 게 10억 유로래요.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홍수를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이게 아무래도 뭐 스쿨 스트라이크 이런 걸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대는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점을 되게 강조를 하면서 띄워줬다는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탈리아도 독일처럼 총리가 약간 또 중요하고 대통령이 네. 원로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인가 그쵸. 봐요. 그래서 여기 총리가 주세페 콘테라는 분인데 이분이 베네치아 복구 비용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 봐요. 너무 피해 네. 비용이 심각하니까. 그것도 관광이 중요하잖아. 그쵸. 관광이 중요한데. 네. 또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없죠. 네. 네. 저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님이 네. 이제 궁금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후변화 언급. 했어요. 어. 정확하게 기후변화라는 단어는 이제 신년사 전문을 제가 훑어봤는데 한 번 등장을 했는데 이제 뒤쪽에 나왔어요.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개최하게 될 뭐 중요한 회의들을 언급을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후변화를 언급했다는 데 되게 박수를 드리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이게 기후변화가 우리한테는 진짜 당장 닥친 문제이고, 당장 발벗고 나서야 될 문제인데, 네. 약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기후변화가 언급된 배경이 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환경부 장관하고 오찬 자리가 있어서 1대1은 아니고 네. 2050 뭐 그 비전 무슨 포럼의 네. 멤버였기 때문에 네. 예, 가서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고 한마디 할 수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로 나가면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는 기후 얘기가 빠지지가 않더라. 기후나 환경 얘기가 빠지지가 않더라. 이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OECD 이런 거 만든 이유가 피어 프레셔라고 음. 동료들의 압박을 줘가지고 맞아요.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점수 매기고 하는 거. 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미리 알고 나가셨어야 되는 건데 나가서 학습하고 오신다는 게 이제 아이고 환경부 장관이 미리 저기 보고를 안 했구만. 그 환경부 장관도 네. 지난 COP25를 갔다 와서 반성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아, 그대로. 진짜요? 예, 예. 네.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긴박하더라 분위기가. 네.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 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꾸 외부에 그러니까 알고 나가서 멋진 역할을 하고 오시면 더 좋겠지만 네. 그건 안 되지만 그 나가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반성한다는 얘기 나온 거는 그래서 좀 다행이네요. 긍정적인 태도죠. 이런 예. 거 좀 널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좀 다음 정권에서 약간 또 이런 거 미리 캐치해가지고 좀 노하우가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연결해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메르켈 네.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신년사에서 세게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총리를 뭐 거의 한 15년 했나요? 네. 이분이? 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초반에 소극적인 대응 뭐 조금 하다가 뭐 자동차는 디젤차로 갔다가 막 이런 실수 이런 게 다 자기 거거든요. 예, 그쵸. 그 독일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 폭스바겐 디젤 사태로 뭐 국가 이미지도 안 이게 좋아지고. 완전 나빠졌죠. 완전 예. 나빠졌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 BMW 회장도 막 갈릴 정도로 전기차 대응이 늦어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 네. 예, 그래서 자기 반성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자기 책임감도 느낄 테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하여튼 네, 우리나라 상황은 예, 해외에서 보면서 국제적인 무슨 회의에서 이 기후 위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 뭐 무역 규제 같은 것도 앞으로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은 이제 좀 입력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쌓여서 바꿔 나가야죠. 네, 좀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그랬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늦었다. 맞아. 그러니 당장 하라.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당장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네, 늦었다고 생각. 하나까지 있었어요. 그 저기 박명수 자서전 에피소드인데 이제 무한도전 팬이게 그거 나와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하라. 그걸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고 그때. 네. 그걸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진짜. 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한 번만 있어서 아쉽다고 했지만 그 신년사 앞쪽을 보면은 이거랑 관련된 정책 언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랑 노후 차량 관련된 게 있었는데 이제 지난해에도 우리나라가 뭐 미세먼지 특별법 같은 거 제정하고 연평균 미세먼지를 좀 개선했다 이런 언급을 하시면서도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계절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차량 감축 운행 금지, 뭐 등등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물론 이것도 되게 좋지만 조금 아쉬웠던 건 우리나라에 아직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잖아요. 이게 물론 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인허가를 안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직전 이제 정부나 그 전 정부에서 인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후위기 시대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고 이걸 앞으로도 가동할 계획이 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지만 그게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기후 변화의 주범이 석탄 발전소라고 봐도 될 정도인가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제가 계산 한번 러프하게 해보면 네. 하나가 생기잖아요. 발전소 하나가 석탄 발전소가. 네. 그러면 국가 배출량이 1%가 늘어요. 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7개를 네. 새로 짓는다는 거는 사실은 7%를 늘리는 건데 네. 물론 동시에 노후 발전소를 없애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신규 발전소를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 거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사실. 네.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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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기차랑 수소차 얘기도 하셨어요. 아무래도 뭐 첫 행보도 그거였다고 네. 하는 만큼 되게 신경을 많이 쏟고 계신데 네. 이런 뭐 미래차 같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뭐 앞에도 그랬고 노후 차량 감축 및 운행 금지 이런 걸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저희가 지석쌤 코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기준은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벌금이 세거나 이러질 않으니까 산업계가 그 변화의 필요성을 실제로 막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독일, 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정상들의 신년사까지 봤는데, 네. 우리 이분 신년사 빼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난 호주의 그 스콧 모리슨 총리 있잖아요. 그쵸. 산불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하와이 갔다 왔던 이분 신년사에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이분은 또 한 번 신년사에서 네. 이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부정을 하면서 엄청난 백래시를 맞고. 산불이랑 기후 변화는 상관없다. 네, 뭐 애둘러 이렇게 부인을 한 걸로. 네. 궁금합니다. 네. 이게 지석쌤이 늘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베네치아 홍수 같은 경우에도 뭐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 이렇게 프레임을 잡으면서 53년 전에도 있었잖아. 근데 이게 무슨 기후변화야? 이런 것처럼 이 총리도 과거에도 산불이 있었어.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왜 기후변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 시대는 이 선진국의 기준이 완전 달라질 것 같은 게 네. 호주가 석탄 수출이랑 축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죠, 그죠? 거기다 관광 산업도 있는데 그것도 비행기 여행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주 국민 중에 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진짜 큰 위기라는 거죠. 산불 자체만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경제 구조라든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산불이 어느 정도냐면 지구 남반구 반바퀴를 돌아서 남미 네. 칠레랑 아르헨티나까지 도달을 했대요. 그 호주 산불의 재가 연기가. 네. 네. 아이고. 이게 1만 1000km를 이동한 거래요. 5km 상공에서. 불이 워낙 세니까
연기나 이런 그런 미세한 재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류를 타고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요 산불 지역에 이제 뭐 피해 이런 거 위로하러 갔더니 욕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네. 예. 지금 호주도 이 산불 피해 피해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봐도 7억 호주 달러, 그러니까 5,656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죽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25명 정도가 아마 사망한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또 들이마신 게 건강에도 안 좋을 거 아니야. 그쵸. 조기 그리고 사망 나올 수 예,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해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집계가 될 건데 분명히 있다라고까지는 지금 뭐 그 의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막 동물들 타 죽은 모습 너무 안타깝고. 맞아요. 예. 아, 그 동물 피해가 한 5억 마리 정도라고 예상을 추정했었는데 네. 일단 억 단위인 것 다시- 자체가 억소리가 나는데. 다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한 12억 마리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말이 안 되죠. 예. 그 코알라 보호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코알라는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들어갔다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산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하진 여기까지는- 않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러면 인위적인 게 있는 거지, 네.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네. 호주 기상청이나 호주 학계에서는 사실 이 경고가 많이 된 거예요. 한 10몇 년 전부터 호주가 원래 좀 건조한데 더 심해지면 걷잡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최근에 또 위험한 거는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뉴스죠? 뭐 환경 운동가들이 일부러 기후 위기를 알리려고 일부러 불을 불을 냈다라는 그거 그건 너무, 이제 너무 브라질- 식상해. 브라질, 네, 뭐 그때부터. 영국, 네. 뭐, 아유. 그리고 진짜. 또 하나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백번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불이 날 건데 여기를 미리 태워놓지 않으면 너무 퍼질 것 같다 해가지고 태우는 게 있어요. 아, 근데 또 지금 어떤 가짜뉴스가 있냐면 환경 규제가 너무 강해서 그 백번을 못하는 바람에 네. 불이 이렇게 퍼진 거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소방청장이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네. 백번을 예전에 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규정은 완화시켜놔서 100번이 한국어로 이제 그거죠. 맞불이죠, 맞불. 맞불인데 그거는 화재가 났을 때 내는 거고 이거는 네, 미리 내는 거예요. 미리. 네. 제가 무슨 용어를 할수 있다. 모르겠어요. 뭐지? 네. 옮겨붙는 걸 아예 방지를 하는 방지하기 거죠. 위한 인위적인 그런 그 화재를 네. 내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짜뉴스가 환경 규제가 심해서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커졌다는데 그 부분은 나와서 소방청장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완화시켜놔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돼놨다.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백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대요. 불을 내도 퍼지지 않을 정도의 기후가 있는 시기. 네.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너무 짧아져서 네. 그 백번을 해서 뭘 차단해 놓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걸 못 하고 있다. 그게 자칫하면 또 대형 그게, 화재로 번질 수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시즌에는 나도 괜찮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후 변화와 그런 피해들이 사실 국민들의 뭐 생명과도 정말 직결이 되지만 한 나라의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쵸. 네. 지금 그래서 거기는 호주는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고 정말 이제 기후 위기를 뭐 온 대륙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나중에 올해는 가짜 뉴스 한번 쥐잡듯이 잡는 코너 한번 아, 한번 해야 될 것 그것도 재밌을 같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잡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그 독일부터 호주까지 그 정상들의 신년사를 받고 그 가운데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도 한번 봤습니다. 네, 소식 준비해주신 김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미리 보는 미국 대선 2020 원더키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탄소 배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면 알 수가 있죠. 파리 협정 탈퇴하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뭐 이란으로 난리예요. 지금 이란이랑 네. 전쟁하면은 탄소 배출이 더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나오죠, 엄청나게. 그 미사일이 연소가 되잖아요. 산소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잖아요. 와, 이거 진짜 정말 또 얼마나 또 그 뭐 무기 쓰고 뭐 하려고 하는지 나 진짜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미 상원 의원들 지금 탄핵 지금 아직 심사를 시작을 안 했지만
볼튼이라고 우리 남북 관계에도 많이 소개가 됐잖아요. 안경 끼고 코스튬 입고 굉장히 그 이제 사람 상원의원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상원 이 탄핵위원회에 뭐 증인으로 부르면 자기가 오겠다. 근데 그 완고하게 생기신 분이 메모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입을 열면 특히 트럼프한테 잘렸잖아. You are fired 하고 잘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이 트럼프가 집에도 갈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미국 상원의 지금 구조가 공화당이 53석이고 민주당이 45석이고 민주당이랑 연대한 무소속이 2명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볼튼이 증인으로 채택이 될지가 미지수인데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공화당 사람들이 항상 뭐 공동표를 던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도 트럼프가 나가면 내 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4명 이상 배신을 하면 탄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란이랑 지금 뭐 난리가 났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 민심이 항상 그 전쟁이 터지면 또 장수를 바꾸면 안 된다 뭐 그런 뭐 잘못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 일으킨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거 얘기 지금 이미 많이 나오고 너무 뻔하다 이거. 트럼프 재선 가능성. 이 재선 때문에 또 난리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전 세계에서 짜증 내고 있죠. 옛날에 지금. 트럼프가 네. 오바마를 이제 공격하면서 야 오바마 쟤는 전쟁 재선에서 당선되려고 전쟁 일으킬지도 몰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트위터에서. 네. 네, 그게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성직글. 네. 그 지금 트럼프에 대항하는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제 바이든이 27%, 샌더스가 19%, 워런이 16%, 부티지지 9%, 블룸버그 5%, 그다음에 에이미 클로부셔라는 분이 6위 정도고요. 오히려 부티지지가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부티지지가 뜨겁고 바이든이 나오면 약간 좀 불안한가 봐요. 바이든이 나오면 트럼프한테 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인지 바이든 홈페이지에 가면은 트럼프랑 붙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설문조사를 아예 붙여놨어요. 바이든이 약간 중도라서 네. 조금 미적지근해요. 무게감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소개할까 하다가 존 델란이라고 군소 후보 이제 뭐 12위 정도 되는데 이분 어차피 떠날 분 같은데 소개할까 말까 하다 그랬는데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보시면은 약간 인상평 들어가나요? 뭐 관상 인상이 보시는 거예요? 나를 소개해달라 이렇게 약간 굉장히 푸근하고 약간 모발은 약간 부족한데 한번 보세요. 뭐 네. 네, 봤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렇네요. 느낌이? 말씀하신 대로. 편한 인상. 그래가지고 이분 짧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메릴랜드 하원 의원을 3번 정도 하셨대요. 근데 이제 하원 의원 출신이 대통령이 바로 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대요. 누구요? 제임스 가필드라고 뭐 19세기에 있었다는데 아. 이 하원 의원이랑 사원 의원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원이 훨씬 많죠? 650 몇 명인가 되니까.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도 인원도 많고, 많고. 발에 치이는 게 하원의원? 뭐 이렇게. 상원 의원은 100명 100명, 정도니까 파워도 다르고 막 우대도 다르고 그런가 봐요, 그죠? 네. 그래서 하원 의원 출신인데 이분이 2017년에 민주당 출신 중 최초로 대선 출마하겠다고. 가장 먼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아이오와에 가가지고 네. 굉장히 열정적인 분인 것 같은데 아이오와주가 그 미국 대선의 풍향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오와 결과가 그 미국 대선 결과랑 영향을 네, 맞아요. 비슷한 경우가 네.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오와주의 모든 카운티가 아마 우리나라 따지면 군인가 봐요. 뭐 시군 할 때 군. 모든 카운티를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를 했는데 그래도 뭐 미지수라는 평가. 그리고 이분이 블룸버그랑 그 트럼프랑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 선거 비용을 자기 돈으로 충당한다. 이분도? 이분 돈이 많아. 근데 뭐 블룸버그랑 트럼프 수준 아니고 블룸버그 트럼프는 또 지금 미국 슈퍼볼이라고 이제 그 미식축구 엄청 큰 하이라이트 경기 있잖아요. 거기 또 광고들을 한 해 만에 뭐 지금 광고 하기로 했대요, 둘 다. 돈 엄청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약간 뭐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NYSE라고 미국 그 뉴욕 그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2개나 공동 창업을 했대요. 둘 다 이제 헬스케어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그 큰 은행에게 대출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회사를 2개 만들어가지고 또 뭐 몇천억에 팔고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이렇게 또 이제 대선하는. 나도 네. 그런 거 할 걸.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금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굉장히 수완이 좋은 분인데 네. 막 공약을 31개를 내놨어요. 무슨 뭐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뭐 참고로 베스킨라빈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그- 분위기. 그 집 집안에 또 무슨 환경운동 하는 분도 있죠. 존 라빈스라고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네 가지 공약을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공약을 내놨는데, 첫째로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밋 콥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거티브 에미션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 번째가 파리 2.0인데, 들으시면 다 감이 올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클라이밋 콥스, 그러게요. 이건 좀 새로운데. 기후 군대, 뭐야 이거 했더니 약간 이 피스코처럼, 피스코가 미국 평화봉사단인데, 콥스는 군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니, 군부대. 네. 그래서 약간 피스코처럼 아, 구세군 뭐 그런 거구나. 그렇죠. 약간 아, 이 봉사단원 기후봉사단원을 만들겠다는 기후군. 거야. 그래가지고 지역 사회에 가서 무슨 뭐 여기 뭐 어떤 할아버지가 태양광 설치하면 가서 도와주고 그런 거로 해서 약간 또 스펙도 쌓고 젊은이들이 평화봉사단이 미국에서 좀 경쟁률이 있대요.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엄청 힘들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봤지만 네거티브 에미션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이제 좀 감축할 수 있는 뭐라고 하죠? 포집 기술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우리는 약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단체 이제 차원에서는 이건 빼고 생각하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이게 막 아직 뭐 기술이 나온 것도 네. 아니고 비용도 엄청 비싸고 맞아요. 근데 이제 5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거고 이런 걸 약간 또 무슨 챌린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정복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을 90% 이상 줄이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금융적인 규제, 디비던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디비던트가 배당이라는 뜻이거든요. 배당이죠. 네. 그래서 이거 탄소 배출 관련 배당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이제 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선 세금 비용은 올리고 탄소를 감축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그런 게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뭐 다른 걸까요? 다른 이게 걸까? 이제 탄소세를 거둔 다음에 네. 그거를 정부가 막 쓰는 게 아니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세를 일단 걷고 그러면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일반 시민한테 배당을 해서 탄소세 같은 게 거치면은 우리 생활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고 수입이 좀 적은 분들은 그럼 사실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돌려주는 캐나다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리 기후 협약 2.0이라고 파리 협정 다시 돌이키고 2.0으로 다시 또 협상하고 네. 내가 요번에 이런 미국 대선 후보들 정책을 보면서 느낀 게 국제기구는 다 미국 애들이 만드는 거구나 보구나. 다 이 대선 후보들 공약이 자기들 국제기구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분들 세계 기후 에너지 솔루션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연구도 더 많이 하고 배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자, 민주당 경선에서 10위이고 집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대선에 나가겠다고 외치셨고 인상도 좋으신 이 델라니 후보 자, 한번 그것보다 훑어봤습니다. 이 네. 후보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특이했던 점은 윤탁쌤이 가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댓글이 나왔잖아요. 가십 재미는 있는데 약간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정리해달라. 이분은 가십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없어. 한국 언론에 별로 소개도 안 됐고 12위잖아, 12위. 약간 좀 하면 그냥 아버지가 전기 기술자였고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컸대요. 그래가지고 노동조합 장학금 받고 공부했대요.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는 되게 잘했어요. 뭐 콜롬비아 대학에서 뭐 JD 변호사 이런 거 변호사 출신인데 이제 공동 창업해가지고 떼돈 벌었다. 두 개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돈으로 선거한다. 그런데 블룸버그 정도는 아니고 개인 후원은 받긴 받더라. 블룸버그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가시 별로 없어요. 더 궁금하긴 한데 인상이 좋으니까 한번 여기 듣고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은 또 한국 뉴스에 안 나와요. 워낙 다른 그렇죠. 동명인이 나오고 12위권 뭐죠? 네, 그러니까. 존 델란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분이구나. 인상이 좋으시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약 31가지 공약 중에서 이제 환경 관련 공약 4개 정도 내놨는데 몇 점 드리고 싶나요? 집에 가시기 전에 델란이 집에 가기 전에. 평가요? 네. 저는 클라이밋 콥스 네. 기후군 만드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네네. 이제 그런 활동가들이 자꾸 막 파견되고 그러면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변화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봉사활동에 있어서 기후 위기 시대에서는 네.
기후 위기를 막거나 관련된 걸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피스코프 이런 거 뭐 물론 중요한데 네. 아, 우리 바꿔주는 것도 예. 우리도 저기 뭐 뽑잖아요. 자원 활동가 좀 아이디어 이거 좀 전달 좀 줘야겠다. 클라이맥 콥스 우리가 먼저 해버리자고. 진짜. 예, 예. 그리고 예. 사람들이 뭔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늘어나는데 뭐 네. 할지 잘 모르니까. 네. 예. 그리고 네거티브 테크놀로지는 되면 좋아요. 투자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에 너무 강조한 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뭐 평가는 특별히 안 하고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제가. 네. 말씀을 어차피 뭐 드리고. 점수 드려봤자 좀 있으면 예, 좀 가니까. 애매한 그런 네. 그냥 그 장려상 하나 드리고 저기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소식도 다뤄봤는데요. 네. 네. 어떻습니까? 예, 뭐, 일단은, 올해 잘 해보고요.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점, 저런 점 조금, 오늘 하나 들어왔던 게, BMW CEO가 진짜 정말 전기차 안 해가지고 잘린 거 맞냐, 문의가 들어왔다고 문의 하더라고요. 들어왔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제목이 있는데 어디서 언급됐는지 확인을 할수 찾기가 있냐. 힘드니까. 예, 그쵸. 근데 그거 사실, 네, 네. 그런 거 관련이라든지, 뭐, 태양광, 뭐, 풍력은 어떻게 될 거 같냐든지, 이런 질문을 좀 주시면, 네. 그런 걸 저희가 가지고 기후와 연결된 경제 얘기를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소스를 가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가짜 뉴스 같은 거 댓글 딱 달아주, 좀 신고해 주세요. 네, 뭐 이런 거 네. 봤는데 제보해주세요. 사실이냐. 예.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신년사 하면서 이제 네. 윤탁쌤이 굉장히 빠르게 네. 정리를 하시면서 네, 미안합니다. 문 대통령 신년사 얘기가 조금 네.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 네, 네. 어쨌든 뭐 지석쌤 말 들어보니까 되게 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다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만큼 네. 아직 올해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조금 더 네.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그런 그렇죠.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면은, 해외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러네,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공유하시고, 이런 사람을 늘려나가야죠. 예. 네, 기후위기 대응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었다. 네,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자. 합시다. 예. 네, 아, 그게 박명수 중요하죠. 씨가 진짜 네, 어록이 많죠. 네, 최고네요. 네. 네, 오늘 고생해주신 김나연 선생님, 김지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감사합니다. 재밌는 소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